악기가 무겁습니다.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특히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취업을 포기한 대졸자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20대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이 네, 오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콘텐츠 마케팅 직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27살 허진희입니다. 그러면 현재 몇 개월 차 취준생이시죠? 저는 취업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대학을 졸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6월에 이제 그게 끝나고부터 이제 7월 이 콘텐츠 마케팅 스쿨을 시작을 하면서가 거의 취업 준비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한 4개월?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다 하셨는데 얼마나 준비하셨나요? 그래도 22년 중순부터 거의 제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한 2년 정도, 2년에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몇 급 공무원을 준비하셨나요? 저는 9급을 원래 준비를 했었고 초반에는 난 7급도 할 거야 하면서 막 되게 동시에 막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높은 허들에 7급은 어느 순간 잠정 포기하고 9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공시생 신분이 아니신데도 이곳 노량진을 계속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사실 거의 노량진이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.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약간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의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노량진에 대한 그 애착이 조금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한 지도 거의 3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한 좀 애착도 생겼고 원래부터 노량진에 오면서 공무원을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. 원래는 그 이제 집 근처에서 그냥 이제 학교랑 병행을 하면서 집 앞 그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하다가 그쯤에서 저희 이제 엄마가 이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. 암 투병 한 4년 정도를 하시고 그쯤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이제 그 공무원을 하셨거든요.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셨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쯤 코로나 때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럼 제대로 빨리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한창 장례식 때 이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조문을 와주셨어요. 그래서 그쪽 이제 시청분, 이제 인사분들이랑 쭉 다 오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문객 맞이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처음 이제 뵙게 됐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조문객 중에 사실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약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랄까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오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울면서 오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다. 엄마 때는 다들 막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감동이었어요. 약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.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202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서 자취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콘텐츠 마케터 지금 준비한다 하셨는데 네네. 직무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사실 저는 콘텐츠 마케팅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SNS에 글 같은 거 올리고 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SNS를 활용해보면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내 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내가 이런 방법들이나 기술들이 있다면 알고 싶다라는 좀 욕구가 있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콘텐츠 마케터 부트캠프를 듣고 계시는데 혼자 했을 때랑 지금 여기서 배웠을 때랑 했을 때 어떻게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가고 계신가요? 전 너무 느꼈어요. 제가 만약에 이 과정을 혼자 했다면 진짜 1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력서를 단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었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전혀 몰랐고 제 주변에 사실 그런 걸 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 이거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피그마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제가 직접 다 기획을 해보고 발행까지 이렇게 제 스스로 모든 걸 정해야 되는 거를 혼자 하는 건 사실 저같이 비전공자한테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를 혼자 한다고 한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부트캠프를 통해서 매니저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저는 제 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걸 혼자 했으면 절대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에선 절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단면이 보이게 하는 하는 것도 강한 게 있어요. 공부 중에 죄송한데 무슨 공부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제가
이 초반, 이게 완전 제로베이스 초반 강의거든요. 그래서 이 강의가 마케팅이란 이제 완전 그 개념적인 정리부터 시작해서 좀 학문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주차예요. 근데 제가 이걸 왜 다시 하고 있냐면, 일단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까먹었고, 스쿨이 거의 끝날 때쯤이어서 이쯤 이제 이력서나 이제 포트폴리오 자소서 이제 쓸 때쯤에 제가 뭔가 다시 한번 이런 개념들을 상기시켜보고 자소서에도 최대한 이런 용어들을 좀 녹여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이 앞부분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보고 있습니다. 용어 기억나는 거 하나만. 저는 원래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USP라는 게 전혀 몰랐거든요. 그런 USP라는 것도 그랬고,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취준생들에겐 당연하게 너무나도 알 수 있는 용어일 것 같은데, 저는 처음이라 몰랐던 약간 JD, Job Description이라는 이런 것도 저는 약자나 뭐 용어가 쓰이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근데 뭔가 멘토님께서도 약간 피드백을 주실 때 다 그런 약자나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잘 몰랐던 거를 좀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제일 컸었고,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케팅적인 용어들도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. 수업이 다 끝나고 네. 포트폴리오 만들고 계시잖아요. 네네. 언제쯤 취업을 하실 예정이신지. 내년 초 1월이나 혹은 12월 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취업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, 지금? 비교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남들이랑 확실히 이건 어쩔 수 없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전에 수험 생활을 했을 때는 끝이 있잖아요. 항상 시험날이 언제, 그럼 D-몇 이런 식으로 며칠이 남아있는지가 너무 명확한 지난 날들이었는데,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을 먹어서 제가 어떤 기업을 쓰고 뭐 이런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언제 제가 원하는 기업이 공고가 뜨고 언제쯤 그 취업이 과정이 끝나는지 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는 그게 조금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굳이 따지면. 비교랑 약간 좀 불확실한 미래? 그런 게 좀 불안하신 거예요? 네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조금 저를 아직 취업 시장에 나 아직 많이 부족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디벨롭 할 수 있는 그거가 사실상 제 목표기도 합니다. 포트폴리오나 수업을 들으셨고 네네네. 이제 오후 공부는 딴 데 가서 하신다 들었어요. 네, 저 아침에 원래 하고 왔었던 스터디 카페 다시 가서, 원래 거기에 사실 제 책이랑 이런 게 다 있거든요. 사물함에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나 여러 가지 한국사나 다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다시 하러 갑니다. 앞으로 인생에서 네. 뭐 이거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. 저는 어떻게든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저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걸 할 것 같아요. 매 생일 때마다도 사진을 찍거든요. 그래서 사진관 예약해서 제 프로필 사진 찍고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거의 그렇게 기록하는 삶을 진짜 죽기 전까지도 할 것 같아요. 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진짜 더 크게 하면, 물론 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에세이 마냥 그냥 나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거를 모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대단한 사람이 일단 되셔야겠네요. 근데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조차 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. 그것도 성실함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다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약간 위대한 사람들의 과거 이런 걸로 이런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면접관님에게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? 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요. 도전하는 거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교적인 편이고 파이팅 넘치고 이런 거를 어필할 것 같아요.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는 몇 시까지 하실까요? 오늘은 저녁에 헬스장을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저녁 먹기 전까지는 할 것 같아요. 한 4시간 정도 더 하다 갈 것 같습니다. 이 취준 생활이 계속 같은 루틴의 반복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수험 생활을 경험해봐서 수험 생활만큼 반복적인 건 없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솔직히 지금 되게 다이나믹하다 생각합니다. 지금 그럼 좀 재밌다고 봐도 될까요? 그때에 비하면? 너무 재밌어요. 매일매일 다른 걸 하잖아요. 다른 걸 기획하고 다른 걸 맨날 하니까 저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는 없어요. 나중에 첫 월급을 받게 될 텐데 네. 그걸로 제일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 제가 수험 생활 때 도움받았던 분들한테 다시 나눠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제가
알바도 안 하고 금전적인 걱정 없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서포트가 있었으니까 마음 편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잖아요.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 인사할게요. 네. 시즌 생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, 진짜. 나중에 또 봬요. 네, 현직에서 봬요. 네, 현직에서 큰 무대에서 봬요. 네, 현직에서 봬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됐나요?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, 진짜. 재밌었습니다. 저희 기념 촬영 하나만 하면 안 돼요? 아, 예, 어떻게, 아싸? 어떻게 할까요? 감사합니다. 네. 즐거웠어요, 진짜.